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좀 지우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윤주가 된 거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동안은. 네, 그거는 이상희 배우가 그냥 묻어둔 느낌? 느리고 둔한 걸로 그러면 네, 이 나쁜 연애 상대 빠져나올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면서도 본인은 고뇌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그렇게 마성인지 잘 몰랐고 윤주한테만 그러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냥 사실 이렇게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쁘고 너무 매몰차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한 지수는 굉장히 외롭고 되게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아파하는 것들이나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네. 마성이십니다. 네. 아니, 이 영화 보면은 배드신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제 단편 때 그 음악들을 모두 걷어내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반성 끝에 저는 이 단편에서 훨씬 확장되어 있고 훨씬 정교해진 배드신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이게 너무너무 사실적일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이 없이 훨씬 더 이렇게 예쁘게 보여질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 자연스러움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흡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캐릭터들의 하나하나 자기를 표현할 때 호흡도 좋지만 배드신에서도 그 긴 호흡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밝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조명이 아니라 자연광이었어요. 네, 그 장면들도 촬영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그 장면 연출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촬영 현장의 경험을 좀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부끄럽네요, 배드신. 제가 영화를 볼 때 많이 보게 되는 거는 그 인물의 자연스러움에 과연 그럴만한지 그럴만하게 움직이는 건지 배드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디스턴스 바캉스도 아주 짧게 이번 보면은 되게 좀 편안하게 정말 약간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스턴스나 바캉스 때는 배우들이 약간 술을 좀 드시기도 했어요. 디스턴스 때는 좀 긴장을 많이 하셔서 와인을 막 하면서 앞에 되게 되게 약간 정신 내려놓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언제 찍는지 모르죠, 배우는. 저희는 계속 스탠바이 상태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고 바캉스에서도 네, 그러니까 많이 마신 건 아닌데 아주 그냥 조금 그런 어떤 게 있었고 연애담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좀 상황이 좀 힘들었어요. 오히려 되게 지쳐서 너무 힘든 어떤 그 촬영들을 앞에 막 하고 제일 마지막에 막 해치워야만 되는 근데 제일 예뻐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실은 이러한 어떤 식의 동선들, 어떤 식의 감정, 이 정도만 제가 좀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배우분들이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분께 마이크를 네. 네. 배드신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걸 얘기하면 될까요? 네, 촬영할 때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네. 이게 약간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 혼자 지금 엄청난 그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 계속 GV를 다니고 있잖아요. 분명히 저희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여기 계실 텐데 저는 이걸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지금 왜 계속 같은 얘기를 이런 느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배드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너무 지쳐 있었었고, 그냥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잠깐씩 거울 봐도 전혀 이쁘지 않았거든요, 제 얼굴이. 근데 영화에서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인데, 그 씬을 찍을 때는 선영이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고맙고, 또,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이유는 아무 도움을 안 주셔서? 아 그건 아니고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언니한테. 아니, 사실 멜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그 장면이 이 멜로 영화의 전체를 좀 그 전체의 이미지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저는 연애담의 배드신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이 장면을 꼭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을 왜 갑자기 추우신 거예요? 네, 영화 얘기들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 영화가 결국에 이제 연애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불려지지만 성장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연애를 통해서 성장의 어떤 순간을 맞이하는 성장담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각자의 어떤 그 편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한 돌아보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에 갇혀 살고 있나를 좀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감독님이 여러 단편에서 쭉 이어오신 것 같은데 바캉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들도 굉장히 어떤 편견과 어떤 차별의 시선 속에서 있고 이상한 연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총체적으로 조금 난국이고 자기의 연애가 아니면은 이상하게 이야기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많이 맞서서 좀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봐주셨으면 좋을지 그 감독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어디 헤드라인으로 들어가는 이현주 사랑은 다 후져 뭐 이렇게 되는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다 다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다 다르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재밌고 바캉스 같은 경우 보면은 좀 되게 뭐 어떤 호모포비아나 아니면 뭐 어떤 그 결혼 이외의 어떤 관계 아니면 가장은 그 어떤 가장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성실히 살아야 된다는 게 모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다 그럴지는 또 잘 모르겠고 좀 내가 뭔가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그 관계들이 그렇게 깨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제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메시지 같은 씬이었어요. 그들이 막 붕괴되어야 맞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얘기할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가족들이 연애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평범하다라는 거 특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사람 좋아하면 내 연애는 온 세상에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은 뭐 누구나 하는 거 딱 그 정도를 좀 이번에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